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이번 주도 상장을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노머스를 시작으로 해서 단밀, 쓰리빌리언, 신한제 15호 스펙 줄줄이 단독으로 입성을 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노머스의 상장의 체크포인트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엔터테크 기업으로서 아티스트들의 IP를 활용해서 클래스를 연다든지 MD 상품들, 커머스, 다룬다든지 해외 공연이나 팬 플랫폼 이런 것들 운영을 하고 있었죠. 공모가는 상단인 32,000원에 확정이 됐고 대신증권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자, 노머스의 균등은 최종적으로 15주 또는 16주 이렇게 계산이 됐었는데 실제 받은 것을 보면은 균등 94주씩 받은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이게 10주 최소만 딱 청약을 하고 추가 납입을 안 한 사람들이 워낙에 많았을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균등 배정 수량이 확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배정을 하고도 균등에서 추가 납입 미달이 발생해서 최종 균등 배정 주식수는 50%에는 못 미쳤다. 이렇게 발행실적 보고서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미달분은 비례 배정에 추가로 더해졌고요. 아무튼 그래서 균등이 많았던 거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배정 내역부터 확인을 해보면 기관 투자자 미납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약 비율은 0.77%네요. 6개월에 0.48%, 3개월에 0.29%가 분포하는데 전혀 의미는 없겠습니다. 적용을 해서 최종 유통가능 물량을 계산을 해보면 273만 4,210주, 25.55%에 해당하는 물량이고요. 물량 자체가 많진 않은데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826억 원 규모로 지금 같은 때에는 굉장히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자, 그리고 기존 주주의 비중이 58.91%로 높은 편이죠. 그 다음에 국내 기관, 그 다음에 일반 청약자 순서고요. 그렇다면 상장일에 또 기존 주주가 큰 위협이 될 텐데 기존 주주는 임직원과 벤처금융, 전문 투자자, 개인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회사의 유상증자 발행 내역을 쭉 살펴봤을 때 투자 단가를 보시면 전부 다 2020년부터 쭉쭉쭉쭉 2024년까지 공모가인 31,200원보다는 전부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때에는 이미 수익 구간이 큰 기존 주주라고 한다면 상장일에 빨리 탈출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상장일에 과대낙폭이 나오니까 아예 상장 이후에 며칠 뒤를 노린다거나 전략이 기존 주주마다 좀 다를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튼 공모가보다는 다들 낮은 가격에 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미전환 전환 사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전환 수량이 9,705주, 0.09%에 해당하는 수준이라서 많진 않은데 전환 가격은 13,394원으로 공모가의 2분의 1 수준도 안 되기 때문에 전환 가능성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장일에 바로 튀어나오는 물량은 아니겠고요. 자, 그래서 조건만 다시 확인을 해보면 최종적으로 확약은 형편이 없고 유통가능 금액이 약 826억 원, 시가총액은 3,234억 원. 요건 기술 특례 상장은 아니고 이익 미실현, 테슬라 상장. 네, 절차를 밟았는데요. 어쨌든 최근 3개년은 적자였고 24년 반기 기준 단기 순이익을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 아무튼 25년 추정 순이익 기반의 공모가인데 상단에 확정이 됐다라는 거. 기존 주주의 비중은 58.91%고요. 제 생각에 조건만 보고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을 단타 수급이 붙기는 어려운 조건이기는 해요. 지금 토모큐브나 에어레인까지 겪고 난 상황에서 갑자기 노머스로 상장 당일의 수급이 유입되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자, 밸류 측면을 다시 점검을 해볼 건데요. 우리가 팬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디어유하고 비교를 했었죠. 디어유의 8일자 시가총액이 9,460억 원으로 1조 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3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PSR이 12.50배, 노머스의 7.64배에 비해서는 훨씬 높아요. 그래서 노머스의 가격이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얘기했듯이 디어유는 텐센트와 전략적인 제휴를 체결하면서 중국 진출 소식에 최근에 엄청 급등세를 보인 겁니다. 이런 개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슈로 급등을 하기 직전의 시가총액인 약 5,650억 원을 적용을 해보면 PSR은 노머스나 디어유나 비슷한 수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노머스가 오히려 조금 높습니다. 근데 혹시나 같은 섹터라서 노머스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의 시가총액은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과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당 평가가액을 한번 산출을 해볼 건데요. 24년 예상순이익인 121억 원과 회사 측이 제시한 비교 기업들 최근 4개 분기 순이익과 8일자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평균 PER을 적용을 해보면 약 37,925원 계산되더라고요. 공모가 32,200원보다는 약 26% 정도 높은 수준인데, 이 중에 비교 기업 중에서 YG 플러스의 주가는 로제의 아파트 열풍으로 많이 급등을 했던 영향이 있고, 디어유는 텐센트 제휴 소식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을 제외하고 계산을 해보면 주당 평가가액은 약 31,884원. 그래도 역시나 공모가보다는 소폭 높은 숫자가 나왔어요. 최근에 긍정적인 게 중국의 비자 면제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한중 교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약세를 보였던 엔터주들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노머스한테는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밸류를 따져본다면 앞선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나쁘진 않다. 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5년 추정순위 기반의 공모가인데 상단에 확정이 됐고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의 비중이 높습니다. 이런 조건들 때문에 상장 당일은 덮어놓고 외면을 당할 수도 있어요. 다소 무겁기도 하고요. 좀 무겁죠. 시총도 그렇고. 근데 만약에 노머스가 상장일에 수익 구간이 좀 나온다면 지금은 수급보다는 밸류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수급이 들어오기 좋은 그런 사이즈나 조건도 아닌데 수익 구간을 준다? 그러면 밸류가 중요한 거죠. 자, 풀청약자 기준으로 손익 분기점은 0.07%밖에 안 돼요. 그래서 22원만 오르면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파킹 이자 대비해서. 그리고 환매 청구권 3개월짜리가 부여가 됐기 때문에 손실은 당분간은 10%로 제한시킬 수는 있을 거고요. 코스닥 지수가 상장 전일 대비해서 10% 넘게 빠지면 환매 청구 가격도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환매 청구권이 있다는 거 참고해서 급하게 패닉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부디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상장 라이브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